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과 환영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임차인의 차임 증감 청구 요건을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으로 수정한 법안입니다. 이로써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 입은 임차인들이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법안을 마련하고 통과에 힘써 주신 의원님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방역에 협조해 주신 임차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안은 또 6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해도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대료 3개월 연체는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이 경기 호전으로 인상을 요구할 경우 현행 5% 증액 상한을 적용받지 않아 임대인의 권리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은 코로나19 방역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이므로 손실 발생에 대한 보다 강력한 국가 책임이 요구됩니다. 지방정부 역시 새 법안을 근거로 임대차 분쟁 조정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국회, 지방정부 모두 힘을 모아 임차인의 고통을 덜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임대인들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여러분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십시오. 함께 이겨냅시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기반 시설인 플랫폼의 적정한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대책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세계 경제 질서가 소위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로 기술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며 지금의 상황은 쉽게 예를 든다면 경부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같은 중요한 기반 시설을 특정 개인, 업체가 독점해 통행료를 마음대로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업으로 플랫폼 경제, 디지털 경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대형 유통점들을 법령으로 규제한 것처럼 디지털 경제 기반 시설에 해당되는 플랫폼들도 적정한 규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경제를 독점하고 있는 일부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성과를 부당하게 취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법제화에 나서주시기를 도민을 대표해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국회의원 21명, 강득구, 고영인, 권칠승, 김남국, 김병욱, 김한정, 민영배, 박상혁, 박정, 서영석, 송갑석, 용혜인, 유희동, 윤후덕, 이규민, 이동주, 이소영, 이용우, 임종성, 정상호, 홍기원, 가나다순 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플랫폼 피해 사례 발표자, 전문가, 사업자 단체, 중앙부처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현장 인원은 최소화하고 또 소셜 방송 라이브 경기를 통해 생중계됐다. 토론회는 강신하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분과장, 변호사, 이주화장으로 나선 가운데 먼저 김지혜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이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서울, 인천, 경기에서 함께 조사한 배달앱 거래 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과장은 수도권 배달앱 가맹점주 2,000명,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9%가 배달앱사에 지급하고 있는 광고비와 수수료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적정 수수료는 5% 수준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배달앱에서 수수료 인상이나 주문을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 쿠폰 등을 늘릴수록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는 곧 배달료나 음식 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식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조합 이사장이 카카오티의 독점력 전이 문제를 엄태섭 변호사가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정책 등 플랫폼 이용 사업자들의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또 강선희 경기도 유통공장팀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비교 검토했으며 정지현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배달앱 이용 소비자 인식, 결과 발표 및 플랫폼 거래 공정화 법률에 관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제언을 했다. 토론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현 시점이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나종년 서울대 교수는 소비자도 플랫폼 생태계 구성의 중요한 집단이기에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효용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춘환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은 이윤 추구와 동시에 소비자 후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것이 일반 쇼핑몰 사업자와 다른 이유라며 21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발의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종민 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기구 구축과 온라인 모바일 거래에 대한 공정한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급변하는 유통시장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지난 7월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토론회에서 발표한 배달앱 거래 관행 실태 조사를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추진한 바 있다. 향후 이번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유통 플랫폼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플랫폼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를 독점 및 불공정 거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은 경기도 태봉 실태조사 중간보고회 뉴스입니다. 조선왕실의 태봉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30개소가 확인됐고 이 중 10개소는 최초 발견됐다. 경기도는 남아있는 태실을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연구원은 지난 23일 경기문화재단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태봉 실태조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태실은 왕실에서 자손을 출산한 뒤 그 태를 봉안하는 곳을 말하며 비석을 세우기도 한다. 태봉은 나중에 왕위에 오른 왕자의 태실을 다시 장식해 봉안한 것이다. 태봉, 태실은 일제강점기와 산업화를 거치며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다수가 사라지고 훼손됐다. 경기도는 2008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26개소의 도내 태봉에 대해 지난해 12월 실태 조사를 거쳐 13개소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도는 올해 4월 경기문화재연구원과 함께 태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30개소를 확인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2019년도 조사 당시 위치가 불명확했던 광주 원당리 등 2개소, 남양주 광천리와 내강리 소재 2곳의 태실 위치가 명확해졌으며 성종 왕렵 태실비 2기도 확인했다. 또 안성 배터리 태실비의 존재를 도민 제보로 확인하는 등 모두 10개소의 태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존재가 확인된 태실은 총 30개소가 됐다. 유물은 아기비, 대함, 가봉 당시의 성물 등 12점이 신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성과를 토대로 광주 원당리 태봉 등 4개소에 대한 정밀 발굴 조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포천 성동리 익종 태봉과 파주 축할리 태봉 등의 관련 유물을 추적해 제자리 찾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존 상태가 우수한 태실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하고 민가와 떨어져 있는 태실의 보호를 위해 시군과 협력해 경계 울타리 설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도 문화유산과장은 숲속에 처참하게 쓰러지고 흩어진 아기비들을 보면서 마음 아프고 안타까웠다면서 이번 전수조사를 토대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태봉과 태실 유적과 유물을 보호해 도민들에게 의미 있는 문화유산으로 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연구원은 오는 11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향후 세부 계획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꺼져가는 10명의 심장 살려낸 이연숙 소방위 뉴스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구급대원이고 싶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에서 구급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는 이연숙 소방위는 본부 내에서 생명 지킴이로 통한다. 구급상황관리관이란 119 신고 접수와 동시에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구급대원을 말한다. 이 소방위는 10여 년간 구급 현장에서의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흥분되고 때로는 격앙된 신고자의 음성만으로 현장의 위급성을 판단한다. 이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살릴 수 있다고 보호자를 설득하며 심폐소생술을 지도한다. 그렇게 그는 10명이 꺼져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해 소중한 생명을 소생시키는 기적의 드라마를 연출해냈다. 매 순간마다 생명을 살렸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구급대원으로서의 보람을 느꼈지만
그 중에서 어린 새 아이의 엄마를 소생시킨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이 소방위는 말한다. 이연숙 소방위는 히포크라테스의 길을 걷고 있는 아들과 함께 멈춰버린 생명을 다시 뛰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도민 생명 보호에 헌신하는 구급대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소방위는 하트세이버 10회 인증을 받아 하트세이버 다회 수여자로 선정, 경기도지사 기장과 인증서를 받았다. 하트세이버는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 심장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하트세이버를 여러 번 받은 다회 수여자에게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한 향상된 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8년부터 5회 단위로 기장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2차 하트세이버 다회 수여자에는 이 소방위와 오산소방서 한정택 소방장이 10회 수여자에 선정됐다. 또 수원 남부소방서 장기준 소방장 등 15명이 5회 수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총 17명이 기장을 받았다. 이들을 포함해 지금껏 10회 수여자는 15명, 5회는 296명이 됐다. 15회 수여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하트세이버 다회 수여자에 대한 경기도지사 기장 수여는 구급대원이라면 누구나 꼭 한 번 받고 싶어하는 영예로운 상이라며 앞으로 하트세이버 수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